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 남자는 자기 영감을 볼 때 틀린 나라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지 어떻게 살아남을 사람이 아니니까 네가 좀 모셔라. 그래서 진주로 왔던 거예요. 와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하자 남편에 대한 원한을 갚는 게 당시의 정절의 개념에서 볼 때 맞잖아요. 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 앞에다 안기는 저하고 배 쪽에 이 허리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가락지를 껴서 이런 못 빠져나요. 손꺾이 집으면 그렇게 자빠지니까 물속에 들어가지.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여성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농계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단순한 농계가 아니고 왜 조선에서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좀 못생기고 식물이 처음부터 천민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배자들의 욕심 때문에 천민을 만든 거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수백 년이 몇천 년이 가도록 왜 거기서 고생만 하는가? 나는 늘 거기에 내 평생 지금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계를 당시로서 이제 그 시대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정치학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농계를 선택해가지고 당시에 학봉 김성이라는 사람은 진정보사 여기 문을 내리다 보니까 김성이라는 사람의 한문을 뺀 문집안에 장흥효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나와요. 있는데 아버지가 제자로서 인품이 괜찮고 하니까 아이에게 물었어요. 네 그 아이 이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이게 오늘 공부할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저 시집 가거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상처한 남자다. 네가 아는 그 사람이다. 아들이 하나 남아있다. 가겠느냐? 물었다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죠. 뭐라 얘기를 하냐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 도움이 저쪽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남녀로서의 애정을 띄어넣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묘하죠. 그래서 시집을 갔어요. 가서 내가 1년차에는 가서 이제 아들을 많이 낳아요. 뭐 아들 7, 딸3, 10명을 낳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숙종이 목숨을 내걸고 조선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대학장. 그게 가람 이현일이라는 사람인데 이현일이 이제 장계양의 셋째 아들이에요. 거기까지만 읽고 더 묻는 뭐 없었는데 그때는 미처 다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계라는 걸 내가지고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 중에서 들어들 체류탄께서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당시 내 서사실 농계를 안 읽으면 서울대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엄청나게 읽혔어요. 어떤 이 두꺼운 책이 시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월드컵 2002년인가 하죠 우리가 아니 월드컵 그때 할 때 이제 문홀로 호건이라는 그 오페라 연출가가 있었어요. 문성의 형님이에요. 문익환 목사님 큰아들이고 이 양반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조선의 사랑 농계라는 이제 한일 월드컵 기념 공연으로 내가 쓴 농계라는 그 시집을 가지고 오페라를 올리기로 해서 정부 승인에 나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작곡자도 정해지고 다 이제 정해져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중에 문호경 씨가 하는 말이 정현 먼지뿐에 내가 그러니까 그때 할 때 이제 내가 뒤늦게서 이 양반의 실치를 알아가지고 내가 그 농계를 할 것인가 또 다른 뭐가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이 장계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 메모를 해가지고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장계양은 너무 강하고 농계는 너무 강하고
그 이제 그 당시를 봐서 이제 이 계양이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다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안동장씨로만 불렀다고. 안동장씨라는 그 여인의 삶이 더 극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오페라를 못하고 결국 농계만 공연하게 됐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호건 씨는 그 공연을 기획을 해놓고 그 뭐 일이 너무 과해서 심장마비로 공연에 올라가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고 난 세월이 지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 장계향이라는 여인을 다시 이제 그때도 여전히 이제 나는 장계향이라는 이름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셋째 아들 가람 이현일이 이조 판서가 되거든요. 이조 판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에게는 왕이 임금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살아계시든 또는 돌아가신 대로 어머니,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들에게 벼슬을 내려요. 그게 정부인이야. 정부인. 그래서 정부인 안동장씨가 있는데 이분 묘소 앞에 가면 안동 정부인 안동장씨라 써놨어요. 이름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친정 어머니들 중에서도 지금도 무덤 앞에 가면은 뭐 영인, 뭐 유인, 김해, 김씨, 진호라고 써놓지 김영애, 김호자 그런 거 안 쓴 사람 많거든요. 그럼 이 시절에는 당연히 그랬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의 그 여성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4년 경상남도인데 대구 그 조선 가톨릭 대학 그 대학원 강의실에서 강좌를 열었어요. 그때는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을 때는 이제 안동대학의 배영동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시집간 그 재령이시, 이쪽에 혹시 재령이시 있습니까? 아니. 재령이시 가문에 있는 큰 사당에 가서 이제 양반들 그 사당에는 신주라는 걸 모시잖아요, 그죠? 신주라는 걸 모시는데 이때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하느님이나 뭐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말해요. 영혼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주가 요리 있으면 이게 전면이잖아요. 여기 뭐라 쓰면 요 뒷면에 보면 뒷면 하단에 일정 크기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해가지고 깊이가 한 2cm 정도 파가지고 그걸 함중이라고 하는데 함중, 이 이름 함중이에요. 요 안에 보면은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은 시집을 오면 이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성 시집을 오면은 맨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개 댁 며느리. 그 다음에 잘 보면 신정을 붙여서 아무개 댁 아이가. 그 다음에 그렇게 신부 때는 고리고 각시 때는 고리고 아이가 나면 아무개 애니.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조금 나고 뭐 이러면은 누구 각시, 누구 마누라 이름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아들, 딸이도 저 엄마 이름이 뭔지, 저 어머니 이름이 뭔지 모르고 제사 때가 되면은 아들이 막 출세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축을 읽을 때도 유인, 김해, 김씨, 신이 그러고 말아요. 그럼 유인, 김해, 김씨가 한두 명이겠어요. 이게 뭐예요? 남성 중심주의 유교 이데올로기가 만든 성차별이에요. 남성 중심주의 유교 이념이 만든 국가적 성차별이에요. 그 성차별을 바탕위에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딛고 서서 남자들이 500년간 군림한 겁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이 나라에만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도전을 한 거죠.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양반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배행동 교수가 여기 한주에 이제 신주를 쭉 찾다 보니까 정부인 안동장씨 신주가 나오고 그 신주 뒤에 한주에 보니까 여기에 계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본명, 그 다음 별명이 있으면 별명, 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관직,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특징할 수 있는 정보가 조금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양반 사대부가 사람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사당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사당이 있다고 해서 다 이 한중에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퇴계 선생의 부인의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퇴계 부인이라고 하니 그 부인의 이름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계양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제 알아졌습니다. 알아져서 이제 장계양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가톨릭 대학 그 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할 때가 지금 여러분이 나는 그 전화 이렇게 휴대전화가 하나요? 그거 없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 운전도 안 하고 그 다음 인터넷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내 만나기 되게 깝깝하다 그래요. 그래서 깝깝하면 안 보면 된다. 그거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려면 생태 같은 주소가 있으니까 우편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쭉 해서 이제 좋잖아요. 길이를 연결해가지고 쓰는. 근데 왜냐면 나는 그 여러분에서 휴대전화는 귀신 신나락통이라 얘기하거든요. 선이 없어요. 어디서 어떤 뭐가 나가 들어올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그대가 내한테 전화를 하면 자네 집에서 우리 집까지 선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무슨 믿음인가? 절대 다른 놈이 그 끼들지는 못해요. 그죠? 난 그쪽 파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시작을 하니까 사람이 이제 학점 없이 강의를 수강을 오픈을 해서 받으니까 400명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강의실에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이 그 세댁인가? 세댁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와 손가락 같은 귀신 조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귀신 조절하는 거. 불을 내고 노래하는 거 있잖아. 손가락에 그대로 그 자판기라고 그러거든요. 꼭 그리 해야 되겠네. 경북 여성정책 개발원인들을 치고 들어가면 장계향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여기 보면 내가 경상북도 아주 많은 곳에서 여러 개 대학, 여러 개 이제 문화센터에서 약 5년 동안 장계향 아카데미를 6개를 합니다. 아주 혼신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걔는 그 바람에 어떻게 뜻밖의 성리학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자를 따르면 천국을 얻는다. 어리석은 자를 따르면 지옥을 만나고. 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년 반 동안 강의한 것이 이 결과물이거든요. 그냥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생을 놓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관계되는 것을 계속 읽고 나서 정리해 가서 또 얘기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장계향 영남대학교에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에 가면 일반 대학원에 여성 리더십 학 전공에 장계향 전공학과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계향의 자녀 교육관 박사 1명 여성이 나왔고 올해까지 이제 석사가 9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한 여성의 이름을 딴 석박사 과정이 생겼거든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 들어가 보세요. 보면은 그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딸이 아침에 이제 그라도 귀신 나온 상자까지 이 두 개를 보여주니까 아니 내 헤어스타일 뭐 옷도 요란스럽게 여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쪼를 빼고 다녔더라고. 근데 어쨌든 여기 들어가시면은 5년 반 동안에 이제 한 강자가 10과목을 가지고 해요. 장기학을 12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강좌할 때마다 그것이 조금씩 각도가 달라지니까 전부 다 한 60강좌를 했는데 60개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까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제가 이 서두를 많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남배 없는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 강의를 듣는 사람이 여성들이니까 요 가끔 이제 남자들도 뭐 몇 사람 보이긴 한데 항상 그 뭐랄까 요즘 성소수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성소수자는 누구를 말해요? 성소수자라고 해요. 사회학에서 뭘 성소수자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회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성생활이나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남자들이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차별이 되니까. 어쨌든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 얘기는 지금 다 했거든요. 뭐냐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응어리가 안 풀려 있어요. 구조가 아직까지 해체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성차별이라는 구조가 해체. 그 구조 자체가 워낙 견고해가지고 500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여성이 뭐 의사도 있고 대학 선생도 하고 방금사도 그걸 놓고 여성 문제가 차별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을 하면 아주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땅질이 좋아가지고 그냥 콩 한 주먹을 밭에다 던져놓으면 거의 다 나요. 그러면 그 콩이 다 나는데 나머지 어떤 것은 10개가 열리고 어떤 건 5개가 열리고 그러잖아요. 우연히 10개 열었다고 해서 그걸 정상적인 농사로 해서 지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늘 육체적으로는 고달프고 영혼으로는 피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현대 사회가 유달리 좀 물질적으로 어느 만큼 소유했다고 여기고 대학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 숫자가 세계에서 제일 높거든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대학 졸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인구 비례로.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부터 대학 교원에 이르기까지 교직자가 받는 페이가 세계 3위예요. 세계 3위입니다. 영국이 1등이고 영국이 1등이고 덴마크가 2등이고 우리가 3위입니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우리보다 지금 우리의 약 58%밖에 못 받아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100을 따질 때. 그런데 교원은 그렇게 자기들도 불만이 더 받으면 싶어가지고. 그런데 세계적인 비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부터 존경은 제일 꼴찌잖아요. 선생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거 말고 만나서는 안 될 인간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매일 저주, 원한, 무시, 편견만 쌓여가니까 그런 학교생활이 길면 길어질수록 인성이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선생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럼 존경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예요. 정치만 그리 말해요. 차별이 없어졌다고. 저거 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장기항을 못 다들 이건 왜냐하면 다 들으려면 한 60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강의를 해보니까 2시간만 못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압축을 해서 결론만 전하자는 거죠. 나머지 책을 읽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압축을 하면 하나로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했냐? 그 차별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절대 폭력으로는 차별이 극복 안 됩니다. 폭력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의 힘을 믿으면 더 어리석어진다. 방법으로 결혼할 때 돈이 얼마가 든다.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무슨 좋은 옷을 입고 무슨 핸드백을 들고 있냐. 그 자체가 내가 놓여있는 차별이라는 이 엄연한 사회를 회피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기죠. 그러면 이분을 학자라고 했는데 여자가 지금이면 지금 이 시대면 새댁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참 잘한 A 학자만 A 뿔을 받는 사람인데 혼인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자식을 하나 낳고 또 둘 낳고 그러면 그냥 임신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임신하면 아무리 싫어도 자연에서 주는 책임이 따라와요. 그 인간적인 책임이 아니고 우주적인 책임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럼 여성은 자궁을 가지고 있다. 그럼 모든 암컷은 다 자궁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성은 자궁을 가지고 자궁이 뭡니까? 하느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신이 위임하신 거예요. 왜? 이제는 이제 역할을 너희들이 맡아봐라. 이제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역할을 창조적 역할을 나눠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애미는 딸년이 하나 있어. 친정 어머니가 뭐냐? 야 이년아 네가 시집 가서 꼭 네 닮은 그자 그거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자궁을 가지고 났으니까 그 자궁은 내 뜻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주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임신을 한다? 아이를 낳는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과정에는 남자들은 옆에서 남편이 보고는 있지만 이해 못하는 그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자식을 낳다 보면은 공부할 시간 없어요. 어쩌다 1년에 잡지 몇 거나 단행본 1년에 책 5권 읽기 어려워요. 실제로. 정말로. 한창 아이들 크고 하면 책 한 권을 다 못 읽는다고. 시간이 없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크고 나면 나중에 보지 뭐. 시간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없으니까. 그렇게 볼 때 옛날 그 시간에 아이를 10명이나 장기하는데 그러니 공부해라. 시간을 줬겠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공부를. 어떻게 여성 군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대학자가 되겠냐는 거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책을 몇 페이지를 얼마나 읽었겠는데 저자가 너무 그게 아니고 인간을 공부를 하는데 깨달음이 어느 정도에 가게 되면 공자나 맹자의 수준을 능가해요. 왜? 그분들은 공자라는 분은 정치 비평가입니다. 정확히 정치 철학자가 보면 되죠. 공자는. 물리학자나 그러니까 노자나 장자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예요. 우주 철학자잖아요. 근데 공자는 정치 철학자입니다. 철저하게 인간과 권력의 관계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장계양은 아까 말했듯이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있죠. 이분들은 유교 시대에 살면서도 노자 전공자들이에요. 아주 아이러니해요. 자, 어떤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책을 봐서 학자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을 읽어서 학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자, 요거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압축해서
차별이란 무엇이며 차별이 존재하는 시대에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그다음 두 번째, 여성으로 태어나서 혼인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무슨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보람된 것일까. 이제 그런 과제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여성이니까 자궁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데 생을 다 보내란 말이냐. 이건 견해 차이죠. 보내란 말이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건 아닐 거야. 그래 아이를 갖다 어린아이를 어디 갖다 맡기고 자기 개발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개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품을 떠나서 어디에 맡겨진 아이는 이미 어머니는 자기 역을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역할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게 되면 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낳기는 했지만 내 품으로 어미의 영혼을 통해서 아이의 영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 어떤 사람의 수단에 의해서 가르쳐져 버리면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10년에 20년 뒤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똑똑할 수도 있고 고시 패스도 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머니의 영혼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걸 장기하는 우리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은 그 시절은 17세기니까 수월지 않겠는가? 한번 그래 오늘 제가 그걸 과연 17세기가 수월한 세계였나 그걸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그분은 세상과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하고 어떻게 만났는가? 그러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니까 시아버지가 운악 이함이라는 어른인데 과거에 두 번 급제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첫 번째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는 현감, 분수 그런 걸 좀 해요. 근데 이제 영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은 서인하고 남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남인은 세계의 후학들이에요. 영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고 서인은 이 율곡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파죠. 근데 전반적으로 서인이 조선시대 중세 이후 쪽은 거의 한 80% 서인 중심의 정권이 나왔고 남인들은 철저하게 정권에서 배제되고 탄압받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운악 이함이라는 시아버지하고 남편은 석계 이시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두 번 급제를 했지만 나머지 하나 쪽은 급제를 하고 석 달이가 뒤에 합격이 취소돼요. 왜? 과거 시험장에서는 1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뒷날 이 서인들이 이제 시험 감독한 좀 서인들이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쓰는 너무 대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노장을 썼다고. 그럼 노장 사상은 공자 사상의 적이거든요. 섞여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공자 맹자하는 쪽 사람들에게서 노자 장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반공법 위반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칼 마르크스를 읽거나 레닌을 읽거나 김일성 전집을 읽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노장 사상은 절대로 용서 못 해요. 그래서 합격이 취소되거든요. 그 다음에 석계 이시면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1차 시험에서는 늘 1등을 합격을 해서 성균관에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이제 진사 참모를 하게 되면 성균관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관료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이니까 성균관에 가야 이제 본과에 응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균관 안에서 20명이 공부 잘하고 하는 수재라고 소문이 났는데 2차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시험은 떨어졌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떨어진 20명의 답안지가 나와요. 나돌면서
강원급제한 누구의 답보다는 월등히 낫다는 것이 계속. 그게 이 양반이 한 10번인가를 과거에 도전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게 되니까 과거 보는 사람이 올해도 석기가 오는가? 왜냐하면 모든 과거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지난번 시험에 떨어졌던 뭐 답안을 보고 요거는 피해야 된다. 요거 쓰면 떨어져요. 말은 맞는데 떨어진다. 그게 반문교사로. 그래서 10번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거를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왜냐하면 자라나는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죠. 과거를 보려는 사람들이 반체적인 사람한테 이름 살려놓으면 죽이라고까지 해요. 근데 죽이지는 못하면 살아나지고 요 사람하고 결혼해요. 자, 그러면 제 얘기가 약간 혼란스럽지만 여러분이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제가 주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노자와 장자 사상하고 공자 사상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노자 장자 사상은 우주 철학입니다. 우주 철학이. 우주 철학이니까 우주 안에 인간은 뜻하는 다른 어떤 금성이나 예를 들면冥왕성이나 해왕성에 있는 한 산소하고 세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특별히 의식될 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방개하고도 같고 저 민물가에 헤엄치고 다니는 짱하고도 같고 개구리하고도 같고 바둑이하고도 같고 여자 남자는 물론 똑같은 거죠. 어린아이도 없죠. 그게 노장사상이에요. 그런데 공맹사상은 뭐냐면은 인간과 권력의 관계를 말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권력이라는 것은 이건 정치잖아, 그죠? 정치 권력. 인간과 정치 권력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공자명자라고. 철저히 인간 얘기만 해요. 인간 얘기는 뭐냐면은 권력만 말해요. 어떤 권력이라는 게 권위의 힘입니다. 권위의 힘. 권위주의가 권위의 힘이에요. 권위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부여한 거죠. 권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가을에 와서 단풍 드는 저 단풍들처럼 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 말한 겁니다. 대통령은 이런 힘을 있고 국무총리는 이런 힘이 있고 뭐 국회의원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인간이 만들어서 부여한 겁니다. 왜? 인간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게 엉뚱하게도 한번 진놈은 자기 스스로가 권력을 자꾸 만들어내야 버리면서 권위를 만들어내야 버리면서 권위주의화된 거죠. 권위는 인간이 양심으로서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 부여한 힘인데,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자가 자기의 이기심으로서 권위를 재해석해서 확장하고 장악하는 것이 권위주의죠. 그 권위주의는 나쁘잖아. 그러니까 요 근본으로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과거 시험을 보면 3년째 흉년이 들었다. 가뭄이 들고 풍수에는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은 고생 많은 사람은 늘 농사 짓는 사람,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은 권위라는 것이, 권력자의 권위라는 것은 뭐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봐줘서 함께 살자고 준 힘이 권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뭐냐면 근년에 든 그 극심한 흉년의 어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써라, 이런 식입니다. 장기를 산이 설치니까 포각한 이제 도적대들을 어떻게 하면은 잠재워서 민심을 동요를 진정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 이제 대학 어디에서 주역 어디에서 쭉 뽑아서 자기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가진 자의 중심으로만 답이 나와요. 그리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도 전부 다 명분과 관념적인 답만 나옵니다. 가난에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 양식을 줘야지. 그 다음에 토지가 없는 사람은 토지를 줘야지. 병이 든 사람은 치료를 해야지. 약을 줘야 되냐. 근데 공자에서는 그런 대책은 안 나오는 게 공자학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금이 하늘을 향해서 석고 대제를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정성들을 막 불러놓고 화음을 지르는 거야. 막 탁자를 치면서 말이야. 뭐라고? 공자가 이러길래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고. 너무나 멀어요, 거리가. 그런데 노자 장자는 아니에요. 바람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이슬에 대해서, 추위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주 자체와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물은 마지막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멈추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멈추어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한다고. 그게 뭐예요?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눈이 안 보이지 우리 눈에. 그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뿌리가 닿고자 하는 곳까지 물은 알아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을 빨아먹고 쭉 흘러오잖아요. 그게 노장사상이에요. 내 삶이, 내 존재가 너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기다려라. 그럼 나는 뭐 할 건데? 썩어서 재가 되고 이제 과학적으로 분해,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분해가 되면은